안녕하십니까. 알파스트리트 파트너스입니다. 2025년 12월 24일 수요일 마감 시장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0.21% 빠져서 4108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그렇게 변동이 없었습니다. 아침에 조금 오르기도 했는데 결국에는 하락 마감을 했고요. 0.2% 정도 약간 하락하는 수준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좀 아쉬운 게 외국인이 그래도 계속 사고 있거든요. 네, 근데 외국인 사는 거에 비해서는 지수가 잘 오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12월 22일 날에 1조 1000억 샀고요. 그리고 9천억대, 그리고 오늘 5천억대. 네, 3일 연속으로 그래도 꽤 사가지고 외국인이 다시 좀 돌아오나 싶습니다. 네, 일단 오늘 조금 큰 뉴스가 있었던 게 우리나라 환율이 진짜 많이 빠졌어요. 일단 이렇게 환율이 빠지면 외국인들이 좀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니까 이거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고요. 일단 환율이 이렇게 급락을 하게 된 이유가 그동안 이제 계속해서 이제 자본 유출에 대해서 말이 많았는데 이 자본 유출이 구조적인 거라서 이거를 돌리려면 인센티브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또 하기도 했었는데 인센티브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원화 자산에 대해서 좀 인센티브가 나오나 이런 싶은데 일단은 네, 양도소득세 감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외 투자가 이미 우리나라가 많이 돼 있어서 지금 해외 투자돼 있는 이런 지금 해외 주식 이런 네, 투자돼 있는 이런 자금이 굉장히 많은데 얘네가 만약에 이제 국내 증시로 이렇게 다시 복귀를 하게 되면 이 양도소득세를 면제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네, 이게 지금 양도소득세가 22%죠. 네, 그래서 근데 한도는 있더라고요. 5천만 원 한도라서 최대 한 1천만 원 정도 이렇게 세제 혜택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좀 이런 지금 정책을 냈다는 것 자체가 좀 의의가 있는 것 같고요. 계속해서 좀 이런 식으로 인센티브로 끌면 국내로 이렇게 자금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네, 메리트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그런 접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환율이 반응을 했어요. 네, 그래서 계속 1480원 두드리고 있던 환율이 거의 25원 넘게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1450원대로 이렇게 빠지는 모습이었고요. 실질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 이제 국내로 들어올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자금이 꽤 들어온다고 하면 한 1430원대 이렇게까지도 빠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오늘 하루는 이렇게 빠졌고요. 좀 며칠 연속으로 더 빠지면 좀 환율이 그래도 안정이 많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어제 미국 증시부터 보시면 미국 증시는 S&P가 0.46% 올랐고요. 나스닥이 0.57% 올랐습니다. S&P 기준으로는 거의 사상 최고가 근접했어요. 6,920 정도가 이제 고점인데 거의 지금 고점 근처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오늘 밤에 조금만 올라도 다시 전고점 돌파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그래도 괜찮은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값, 은값이 계속 좋습니다. 금 지금 보시면 4,500달러대 계속 잘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은이 확실히 좋아요. 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72달러 넘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올해 보시면 금이 지금 71% 올랐고요. 은이 지금 147%. 네. 올해 최고의 자산은 네, 은이었습니다. 네, 은이 거의 올해만 150% 가까이 오르면서 정말 엄청난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비트코인이 올해 지금 마이너스인 게 참 아이러니하죠. 네, 올해 지금 비트코인 마이너스 7%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이 워낙 많이 올라서 그런 것도 있어요. 지금 3년 보시면 여전히 비트코인이 수익률이 제일 좋습니다. 3년 보시면 비트코인은 417%거든요. 네, 그래서 3년 전에 비트코인을 매수를 했으면 지금 한 5배 정도가 돼 있으니까 워낙 비트코인이 많이 올라서 올해는 좀 쉬어갔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나중에 또 비트코인이 다시 또 주목을 받을 날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은 같은 경우는 3년 수익률 보면 200%니까 거의 올해 다 올랐어요. 그래서 작년이나 재작년에는 은이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았고 올해 이렇게 한꺼번에 다 올랐다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뭐 미국 주요 종목 보시면 어제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랑 브로드컴 이 두 회사가 좀 좋았습니다. 엔비디아가 3% 오르면서 다시 거의 190불 가까이로 이렇게 복귀를 하는 모습이고요. 역시 뭐 미국에서 지금 가장 돈을 잘 벌고 있는 회사 엔비디아다 보니까 뭐 180불 밑으로 갔을 때는 확실히 매수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다시 이렇게 좀 올라오는 거 보니까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실적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쉽게 빠지는 그런 모습은 아니고요. 또 이렇게 상황만 되면 다시 전고점을 이렇게 또 뚫으러 갈 것 같은 그런 주식이긴 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제 테크 주식들 보시면 아마존이랑 구글이 1%대 올랐고요. 테슬라는 0.6%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 외 다른 섹터들은 그렇게 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대부분 뭐 강보합 정도로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이어서 다우를 보시면 다우가 거의 강보합이죠. 네, 그래서 다우가 다시 또 좀 잠잠한 모습이고요. 확실히 S&P가 가장 좋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S&P가 지금 고점에 가장 근접해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장기 투자를 한다면 역시 S&P가 가장 좋은 그런 선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로 조금 빠져 있는데 뭐 나스닥도 좀 고점 논란, 밸류에이션 논란이 항상 있는 그런 지금 지수라서 지금은 살짝 약한데 또 올라갈 때는 나스닥이 더 많이 올라가니까 네, 그런 거를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자체는 좀 아쉽기는 해요. 외국인 그래도 계속 사는데 지수가 못 올라가는 게 좀 아쉬운데 아무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조금 지금 박스권에 갇혀 있어요. 삼성전자도 11만 원대 이 정도에서 계속 갇혀 있는 모습이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60만 원을 못 넘어가네요. 계속 50만 원대 후반 이 정도에 있다 보니까 지수가 좀 고점 돌파를 못 하고 있는데 한 번 더 여기서 이제 레벨업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미국의 이제 마이크론이나 이런 데를 봤을 때는 우리도 좀 고점 돌파를 할 것 같은데 참 하이닉스나 이런 데가 계속해서 아쉬운 게 뭐 주주환원이나 이런 것들이 안 나오니까 좀 이렇게 속시원하게 올라오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보면 조선이라던가 방산 이런 쪽은 조금씩 빠졌어요. 보면 현대중공업이 2% 넘게 하락을 했고요. 하나오션이 3.5% 하락, 그리고 한국조선해양 3.7% 하락했고요. 방산 쪽도 보시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2.4% 하락했고요. 네, 그래서 뭐 조선, 방산 쪽 이런 쪽이 좀 빠지니까 그래서 지수가 좀 약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올해가 이제 진짜 몇 거래일 안 남았는데, 거의 뭐 이 정도에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100대, 이 정도에서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올해 수익률 자체는 우리나라 굉장히 좋았습니다. 지금 코스피를 보시면 올해 뭐 70% 이상 올라온 그 정도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해도 굉장히 좋은 한 해가 될 것 같고요. 이제 문제는 내년일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좀 어느 정도 많이 올라와야지 이 국장에 대한 이런 장기 투자 매력이 좀 생길 것 같거든요. 만약에 이래 놓고서 내년에 빠지면 또 그 자금은 나스닥이나 이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적어도 2년, 3년 정도는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지, 어, 한국 주식도 좀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구나 이런 모습을 좀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뭐 적어도 5천, 좀 잘 나가면 한 6천이나 7천 이 정도씩 좀 올라가는 그런 한 해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